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리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좀 약간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컨디션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보니까. 며칠간 좀 몸을 혹사했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늦었어요.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려놓는 순간에 즉시 좀 편해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려놓는 순간 편해지는 것들. 첫 번째, 착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착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 착하게 사는 거는 칭찬받을 일인데, 하지만 착하게 살지 못했다고 비난받아야 할 일은 아니다. 남에게 그 해악만 끼치지 않는다면은 착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나에게 인정받는 것이 먼저다 그런 겁니다. 그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이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다른 이보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잘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면은 그렇게 하자. 하지만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다른 사람보다 잘 하려고 하지는 말자.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게 돼 있고, 또 여러분이 아무리 무관심해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 그런 뜻이죠. 다섯 번째는 노력과 결과는 비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노력과 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노력으로 얻는 것은 나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고 노력 없이 얻게 된 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기 십상이다. 그런 겁니다. 여섯 번째는 부족한 것은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필요와 욕심을 구별해야 합니다. 없어서 불편하다면 필요한 것이지만은 없어도 상관없다면 욕심인 것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채우려 하면은 행복에 쓸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6가지 정도를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즉시 내려놓는 거예요. 즉시 내려놔라. 하여튼 우리가 좀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삼성전자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한번 또 신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천 회장이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만큼 삼성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은 삼성 이야기를 제가 가장 많이 떠들어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세계 최대 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가 대만 TSMC인데 올해 보니까 1,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어요. 떨어져가지고 반도체 업황의 불황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만의 매체 중국 15가 10일 날 반도체 업계 애널의 그 전망을 인용해가지고 TSMC의 불황은 반도체 업황의 불황을 의미한다. 그 반도체 업계가 당초 그 예상된 그 V자 반등이 아닌 L자형 침체에 빠질 수 있답니다. L자형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경고를 했어요. TSMC가 그날 발표한 그 매출 보고서를 따르니까 올해 1, 4분기죠. 1, 4분기 그 연결 기준 매출이 우리 돈으로 한 22조 5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분기가 한 6,255억 대만 달러네요. 그거 대비했을 때 18.7%나 감소한 수치. 그리고 당초 예상치인 14에서 18% 감소보다 감소폭이 더 컸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지난 3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4% 감소해서 1,454억 800만 대만 달러. 이는 전월보다도 한 10.9% 정도 줄어든 수준이고, 그 중국 시보에 따르니까 월 매출 기준으로 약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 같은 매출 부진을 환율 변동과 스마트폰과 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그 수요의 약세, 2, 4분기 경기 둔화 우려 등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업계는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예상을 뛰어넘은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요. TSMC는 3개 분기 연속 삼성전자를 앞서가지고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타이틀을 뭐 공고히 하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들도 하는데, 앞서서 그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의 그 반도체 부분 매출이 한 14에서 15조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TSMC는 지난해 3, 4분기 삼성의 매출을 넘어서서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챗 GPT를 비롯해가지고 생성형 그 인공지능 열풍이 TSMC하고 삼성의 차이를 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 AI용 첨단 그 GPU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엔비디아뿐 아니라 뭐 AMD나 뭐 애플과 같은 TSMC 주요 고객사들이 AI용 반도체 긴급 주문을 넣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요. 대만 매체죠. 중국 시보랑 뭐 연합보 그리고 그런 언론사에 따르니까 TSMC가 일본의 그 구마모토현 공장하고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 건설을 제외한 그 대만 내 까오슝, 뭐 바오산, 중국 대만 과학단지, 남부 대만 과학단지의 그 신공장 건설 계획을 한 6에서 12개월 늦추면서 각 공장의 생산량 등을 전면 뭐 재검토키로 했대요. 이어서 대만의 남부과학단지하고 준안에 위치한 TSMC의 전공정, 그 후공정 클러스터도 생산 능력을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TSMC는 24년까지 대만 까오슝시에 28나노 생산공정 건설과 대만 내 그 차세대 2나노 공정 그 신공장 설립을 발표한 바 있죠. 그래서 그 애널이 그래요. 지금 애널이 중국 시보에서 TSMC의 불황은 반도체 산업 전체에 그 불길한 징조다. 이는 전체 업황에 막대한 손실을 의미하면서 이번 TSMC의 속도 조절 수위는 사람들을 뭐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한편 라이벌 삼성도 감산을 선언하면서 어깨를 놀라게 했죠. 앞서서 삼성은 올해 1, 4분기 잠정 실적 그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6% 줄어든 6천억 정도를 기록했다고 알리고, 이미 진행 중인 미래를 위한 그 라인 운영 최적화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 런 비중 확대 외에 추가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그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뭐 하향 조정 중이다. 그리고 사실상 감산을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불황 온다고 난리치고 있네요. 보니까 뭐 이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또 인텔과 그 영국의 그 ARM이 반도체 위탁 생산인 그 파운드리 시장을 놓고 동맹을 선언했어. 동맹. 응? 인텔은 CPU 부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그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시장 확대를 좀 모색했는데, 모바일 그 AP 설계의 절대 강자 ARM이죠. 그 ARM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12일날 인텔은 ARM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하고 협력을 해서 인텔의 18A 공정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바일 기기용 반도체를 뭐 생산한다. 뭐 그렇게 발표를 했고, 18A는 1.8나노 칩을 생산하는 인텔의 미래 공정입니다. 협업은 전방위적이다. 스마트폰용 그 시스템 원칩을 시작으로 해서 뭐 자동차, 뭐 사물 인터넷, 데이터 센터, 우주 항공 분야로 확장한다는 방침인데, 인텔 CEO가 컴퓨팅 성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은 그동안 반도체 설계인 그 팹리스 회사들은 첨단 모바일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텔하고 ARM의 협업은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개방형 공정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텔이 손을 잡은 그 ARM은 모바일 반도체 그 설계 디자인에 특화된 지적재산권 기반 기업이에요. 특히 ARM은 애플하고 퀄컴하고 삼성전자 등의 칩 설계 디자인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ARM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사에 맞는 칩을 재설계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텔과 ARM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ARM이 인텔의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신뢰하고 한다는 메시지로 시장은 읽어요. 인텔은 보니까 인텔 20A 2나노 수준이에요. 그 인텔 18A 1.8나노 수준 해가지고 초미세 공정을 상용한다고 밝혔어요. 이 관건은 그 인텔이 18A 공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칩의 그 양산에 성공하냐 마냐인데, 현재 TSMC하고 삼성은 2025년 양산을 목표로 2나노 공정을 개발 중인 것을 알려졌고, 인텔은 최근 한 행사에서 20A하고 18A 공정 개발을 마쳤다 밝혔더라고요. 다만 반도체는 결함이 없는 합격품인 수율이 중요하잖아요. 그 양산해야 돼. 생산이 이제 문턱이 남아 있는 거지. 이 같은 협업이 성공한 경우에는 경쟁사인 삼성하고 TSMC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죠. 그 ARM 설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인텔이 1.8나노 공정 기반 칩을 양산하는데 성공할 경우 그 파운드리 시장의 후발주자인 인텔이 입지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의 존재감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는데 트렌드포스 보니까 4분기 기준 그 파운드리 점유율 보니까 TSMC가 58.5, 삼성이 15.8, UMC 6.3, 글로벌 파운드리 6.2, SMIC 4.7, 화홍그룹 2.6, 그리고 PSMC라고 있어요. 1.2, 타워가 1.2, VIS 0.9%, DB하이텍 0.9% 순이네요. 또 다른 관건은 인텔과 ARM의 협업의 공고함인데, 인텔과 ARM은 그동안 협업과 경쟁을 여러 차례 반복한 바 있어요. ARM은 1990년 설립된 이래로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반면에 인텔은 PC하고 이 서버 분야에서 독보적이죠. 경쟁은 2006년부터 벌어졌고, 인텔은 2006년 모바일 시장에서 진출하면서 그 아톰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경쟁을 시작한 것이고, 하지만 시장은 ARM을 손을 들어줬고 둘의 관계는 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2012년 인텔하고 ARM은 그 ARM 기반의 프로세서를 제조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업은 인텔이 자체 프로세서 아키텍처 개발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2016년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 ARM은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에 2018년 인수돼가지고 이제 각자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아주 막 골 때리게 좀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하여튼 참 흥미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그리고요, 지금 1위에서 3위 메모리 기업이 잇따라 감산을 선언하다 보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 D램의 현물 가격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이후 보니까 13개월 만인데, 지난해 하반기 하이닉스하고 미국 마이크론이 선언한 감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삼성이 또 감산을 언급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재고 바닥의 기대감과 D램 그 업황 반등 시점이 당겨질 것이다. 그런 관측도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한 것으로 보여져요. 시장 조사 업체 그 D램 익스체인지에 보니까 DDR4 16기가짜리 22666 그 제품의 평균 현물가가 지난해 2월 28일 기준 7.88달러네요. 다음 날인 3월 1일 7.87달러로 내렸고, 이후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해 4월에는 6달러대로 이제 진입을 했고, 8월에는 5달러, 4월 그 4달러대로 떨어진 건 작년 10월이고, 가격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진 겁니다. 올해 1월 20일에는 3.984달러로 이제 전일 4.0008달러, 4.008달러에서 한 0.59% 낮아졌어요.
결국 3달러대로 진입을 한 거지. 이후로도 가격 약세가 이어졌고 이달 6일에는 3.21달러로 떨어집니다. 지난 10일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다가 다음 날인 11일 날 3.235달러로 전일 대비 한 0.7% 상승을 했고 10일에도 같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디램 가격은 현물 가격과 고정가로 구분되는데 이 고정가는 기업 간 중장기 그 대량 거래에 쓰이는 반면에 현물가는 실수요자 중심의 그 당일 거래에 사용이 되죠. 현물가 거래 비중은 전체 디램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실수요자가 매매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디램의 고정가의 그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현물가 그 추이는 통상 3개월 뒤에 고정가 가격에 반영되곤 해요. 아직은 그 소폭의 반등이 되다가 글로벌 불황이 이어지는 탓에 디램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어깨 시작인데 여전히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재고가 상당하다. 실제 삼성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그 DS 사업 부분의 재고 자산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9조 576억이에요. 같은 해 1분기 18조 7,900억 원에서 10조 원을 넘게 증가한 상태고 하이닉스도 작년 1분기 10조 3,900억에서 작년 4분기 15조 6,600억 원으로 분기마다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그래요. 아직은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보기 힘들고 고객사가 갖고 있는 재고도 상당히 많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번 디램 현물가 반등은 작년 하반기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감산 선언이 서서히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는데 하이닉스가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올해 설비 투자를 50% 정도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마이크론도 시설 투자 감소 등 감산을 예고했어요. 이에 대해서 삼성도 최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DDR4 등 기존 제품 중심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디램 시장 점유율을 약 45% 차지하는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생산을 줄이면은 디램가의 반등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이 감산을 선언했잖아요. 그 메모리 가격은 금방 회복될 것이고 메모리 가격이 저렴한 지금의 고객사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할 것 같아요. 디램가가 반등을 하면은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 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빨리 맨정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몸 관리 잘하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